내일 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전약 후강이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갈수록 지수가 힘을 얻는 모습이었는데 방금 나온 이 PC,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이 물가 데이터죠. 여기 상승세에 약간은 조금 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가가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이 방금 나온 PCE 데이터 보도록 할까요? PCE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그냥 헤드라인 PCE 지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게 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이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입니다. 일단은 근원 PCE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 근원 PCE 전월치랑 그다음에 전년치 모두 한번 지금 보시겠는데요. 예상치에 부합은 한 상황입니다. 전년비 3.3% 상승, 그리고 전월비 0.2% 상승.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거슬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전월비가요. 이전치, 그러니까 6월 달치, 직전치 대비해서 상승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가가 둔화가 되기는커녕 약간은 조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냉랭한 이유, 이 헤드라인 PCE에 있습니다. 이 전체 PCE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헤드라인 PCE의 경우에는요, 대놓고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전년비가 3.7% 상승으로 나왔는데 예상치가 3.6%였거든요. 웃돌았죠.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도요, 0.2% 상승으로 나왔는데 예상치가 0.1%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했던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충격이다 할 정도로 안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요.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월,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PCE, CPI, PPI 할 것 없이 굉장히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었죠. 덕분에 이 물가에 대한 안심을 우리가 상당히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안심에 균열이 가게 된 겁니다. 또 거기다가 플러스 오늘 잠시 뒤에 이제 7시간 뒤면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5시 20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물가 지표의 상승이라니 시장에 다시 한번 적색 신호가 켜진 겁니다. 지금 시각 시장의 반응 실시간으로 보자면요. 이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43%, 소폭이나마 하락폭을 늘렸고요. 나스닥 선물도 0.37%, 급락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표가 되기 전보다는 하락골이 깊어진 모습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미국 국채금리겠죠. 이 10년물, 2년물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진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 자, 과연 지금 봤을 때 데이터 자체는 충격이 아니지만 우리의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점이 조금은 의외겠죠.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저희 마켓디너 지난 시즌의 우승자, 여승자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장에 담긴 마지막 신호부터 체크해 보시죠. NXT 특징 종목입니다. 자, 가장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원전과 건설주 강세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죠. 확실히 SKI 테크놀로지 오늘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7년 만에 다시 SK 이노베이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이 소식, 흡수 합병된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고요. 이어서 이 코스닥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피팅 밸브, 반도체 장비 좀 분산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네요. 1위가 휴원스 글로벌,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잠긴 그런 모습인데 사뭇 이 SK 쪽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 휴원스 글로벌이요, 휴원스 그룹의 지주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마감 직후에 이 기존에 추진 중이었던 휴원스 그리고 휴원스랩 간의 합병이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휴원스랩은 지금 휴원스 글로벌의 비상장 자회사인데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이 휴원스 글로벌에서 휴원스
휴원수로 이전이 되겠죠. 기존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 반대가 거셌는데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13% 급락이 나왔네요. SKI 한때 주가가 25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만 원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악화된 사업체를 품으면 당연히 이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에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현대차 그룹주도 약세였고요. 이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도 보시죠. 뚜렷한 공통업종보다는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반대급부로 휴원스가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휴원스랩과의 합병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실망감으로 작용한 모습이죠. 자, 그럼 이런 분위기가 내일 아침까지 쭉 이어질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켓디너 출발합니다. PC가 조금은 아쉽게 나왔네요. 뭐 충격일 정도다까지는 아니지만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이렇게 예상치를 넘어선 PC가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에 우려감을 좀 생기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우려감을 불식시켜 주실 오늘의 저희 파트너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디너 지난 시즌의 우승자시죠? 여승자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트너님 PC는요 지금 약간 불안하게 나왔지만 저는 지금 사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8월 달에 누적 수익률이 200%를 돌파했다. 또 이런 소식도 전해졌더라고요. 네, 8월 시작하면서 히든 종목들 좀 잘 준비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부터 해서 또 밴드 공부방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코오롱 인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또 어닝 시즌이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좀 주요하게 봤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함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를 보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무엇보다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렇게 누적 수익을 차곡차곡 잘 쌓아갈 수 있었던 부분은 시장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해가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눌림목을 기다려서 좋은 유리한 가격을 좀 잡아가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200% 넘는 수익이 또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8월 마지막 주 지나고 나면은 다음 9월 추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주식 시장 상황 굉장히 하루하루 변수도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장중 등락도 변동폭도 좀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따라가지 마시고 너무 성급하게 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좋은 가격에 잡아가는 노력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면 좋은 든든한 추석을 또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수익 또 네. 긍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좀 잘 보여드리도록 항상 노력하는 파트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한 종목만 좀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특히 삼성전자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제가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형주는 거의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시장 상황도 변동성이 있고 또 반등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믿고 근거 있는 종목들에서 좀 차분하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중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는 특히 7월 달 말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굉장히 또 하락폭이 또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7월 마지막 그 컨퍼런스 콜 하면서 그 부분 20만 9천 원 가격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8월 들어와서도 또 두 차례 더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부분이 28만 8천 원까지 올라가는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30% 넘는 또 상승률 이런 부분을 기록을 했는데요. 굉장히 특징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삼성전자가 월봉 8월 월봉만 놓고 보면 0.19% 강보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저점과 고점에 대한 노림, 좀 타점을 굉장히 좀 정밀하게 가져가지 않았다면은 이런 상승률은 좀 가져오기 좀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지금 캔들이 도지 캔들, 이 십자 캔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신대가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방향성을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 캔들 이후에는 상승이나 하락 쪽으로 강한 쏠림 현상을, 쏠림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순간인데요. 9월 달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이 남긴 이 마지막 힌트도 한번 파헤쳐봐야겠죠. 오늘장 애프터마켓에서의 특징주들, 저는 눈길이 가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파트너님께서 꼽아주시는 가장 좀 돋보였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그렇죠. 네, 너무 과열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단독 보도 이 부분도 이제 다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한국전력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부인하는 소식을 보도 해명 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웨스팅하우스 이런 소식, 이 소식이 이어지면서 원전 관련주들 급등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전력은 오늘 또 제 상승 레이더 신호에 포착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전력을 그 단순히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설 요 부분만 포커스를 놓고 보시면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응하시기가.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하반기에 주가 상승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좀 강한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실적 관련된 내용입니다. 적자를 축소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전력 도매 가격 S&P 이 부분이 상한제 재도입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잡아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25년서부터 해서 올해 26년 1월 달까지는 보시는 화면은 이제 주봉 차트거든요. 굉장히 좋은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2만 원 가격 부분에서부터 거의 7만 원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굉장히 가파르고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2025년 4월 달서부터 해서 6월 또 하반기까지 이런 상승의 흐름이 이어졌었던 배경은 실적에 대한 개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또 26년 들어오면서 좀 훼손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주가 되돌림하는 모습 포착이 되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 재도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시화된다라면 지금 3만 원 가격 부분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돌려 세울 가능성도 높다.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설 이런 부분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연속성을 갖기는 매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전력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또 확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 단기 신호는 TG30, TG30 정이에요. 근데 오늘 잡힌 신호는 중장기 추세를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TG1 신호가 잡혔다라는 것이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거래량, 그리고 주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3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만 TG1 신호가 뜨거든요. TG30 신호는 여러 번 떠요. 단기 신호이기 때문에 자주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TG1 신호는 자주 발생하는 신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TG1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 이후로 오늘 이후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다라면 지금 우하향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를 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추세 자체를 우상향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하반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 대장주로 움직인 이유가 있었네요. 이 세 가지 삼박자가 고루 맞아 떨어지면서 TG1 신호가 포착됐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저도 이 종목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SK 이노베이션. 이거 아직 왜 이게 악재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반대급부로 또 이제 흡수합병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장중에 제 공부방에 또 풀어서 해석을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8월 중순에 히든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또 수익을 또 챙겼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특징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SKIET를 흡수 합성한다라는 부분은 어제 이제 발표가 나왔고 오늘 설명회를 열었는데 네. 제가 그 설명회를 좀 두루두루 좀 살펴보니까는 일단 합병 목적은 이 SKIET 테크놀로지 재무 안정 그리고 비용 절감 그리고 사업의 효율화를 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유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비용 절감 부분은 물론 좀 뭐 기대 요인이긴 하겠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SK 이노베이션에서는 이런 적자 이런 부분을 흑자로 돌리는데 2년 정도를 좀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28년에서 29년 사이를 또 흑자로 되돌려 세우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는데 SK 이노베이션 지분이 SKIT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53.35%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SKI 테크놀로지의 손실 나머지 46.65%에 관해서는 비지배주주 몫이었는데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서 100% 손익관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재무제표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재무적인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SK 이노베이션이 주주에게 외부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한 448만 주 또 주식을 신주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KB증권에서 리포트를 오늘 재빠르게 좀 냈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KB증권에서는 우리 SK이노베이션의 주주분들의 그 주주 가치 훼손은 미미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이너스 2%대의 극히 적은 가치 훼손이 일어난다. 앞으로의 전망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적자 사업 요 부분을 편입을 하고 또 신주를 발행하고 향후 추가 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부정적인 것은 맞아요. 부정적인 것은 맞고 왜 합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변도 제가 공방에는 달아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유상증자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좀 칭찬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SK 에코프로 BM이 대규모 유상증자하면서 또 많이 또 욕을 먹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 주가의 과도한 하락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네. 드리고 싶고요. 주간 차트 흐름 보면서 좀 기술적인 부분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가격 보시면 이번 주에 이제 마이너스 13.24%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데 이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는 네. 이 13만 원을 넘어서 14만 원 가격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만 원 가격서부터 9만 원 가격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이냐, 요 부분이 테스트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EV 부분, 이 분리막, SKI 테크놀로지의 분리막 사업, EV 쪽의 사업은 워낙 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 기대는 부분은 EV 쪽이 아니고 ESS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폴란드 공장의 공장 그 가동률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러니까 요 약간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고 난다라면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0만 원 가격, 9만 원 가격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면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은 가격은요. 박스권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 가격에서부터 한 14만 원까지의 박스권 흐름으로 좀 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라면 서둘러서 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한 1, 2주 정도,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하방 확인하시고 매수에 들어가신다면 좋은 가격에 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타이밍이 되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성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약 한 달 정도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특히나 하방에 닿았을 때를 노려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장의 마지막 힌트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내일 장을 열어줄 이 두 가지 이슈 이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판을 흔들 이슈입니다. 네, 단독 보도에 폭등한 원전주 팩트는 어디까지? 사실상 이 미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이 사실을 부인한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 그리고 이어서 건설주까지 오늘 연이틀 상승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게 실적으로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단기 테마성 기대감에 불과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그 실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요, 파트너님.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논의 중이다 약간 이런 애매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상황 치고는 주가가 되게 잘 간 것 같아요. 네, 사실 논의 중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럼 그 제가 전인가요? 그 단독 보도를 기사를 보고 저는 항상 저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애청하시는 분들, 애청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냥 저는 어떤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뉴스가 사실인지 진실인지 네. 어떤 투자에 뭐 어떤 숨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해석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독 보도 뉴스를 제가 좀 꼼꼼히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사실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비단 이번 단독 보도 뉴스만이 아니고 이런 어떠한 단독 보도 뉴스가 나오면 네. 그 보도에 대해서 확인 과정을 좀 거치는 투자자의 노력 좀 필요합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또 인용을 해서 다시 또 재확산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을 때 사실무근이다라고 치면은 주가가 또 급락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보여오는 경우가 빈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관계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된 종목들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이 부분 구분을 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 웨스팅하우스 중심의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 맞아요. 팩트가 맞고 또 미국 정부 웨스팅하우스 또 카메코 전략 파트너십 맺은 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미국 측 계약이 주 기관이 주무 부서가 상무부라는 것, 이 부분도 공식 확인된 사실이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거쳐야 할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에 지분 투자를 제한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미국 관계자 발언이 아니에요. 미국 관계자 발언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뭐 고위 관료의 전원입니다. 전원. 그러니까 한국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들은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 확인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한 주체가 미 정부라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백악관을 얘기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백악관인지 상무부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모호하다라는 부분이죠. 또 이런 흔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그랬다라면 어떠한 흔적이 남을 텐데 일단 미국 측에서는 보이는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 이제 산업부에서 공식적인 부인을 했는데 이 부인 내용도 2천억 달러 대미 투자 기금으로 웨스팅하우스 지분 취득 요거에 대한 부인인 건지 아니면 원전 지분 투자에 관한 그 사실 자체가 아닌 건지 이것조차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불투명한 단계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겠어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보수적이거나 기술적인 접근 이런 부분이 중요할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전이 들어간 종목들 한국전력, 또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건설주는 또 따릅니다. 네. GS 쪽으로는 또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SMR도 있고 해서 건설주들이 올라간 배경하고 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설 때문에 올라간 배경하고는 종목들이 다 조금씩 이유가 달라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데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원전주들이네요. 이 실적과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잘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 가트너가 반도체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메모리 피크아웃 우려 우리가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되돌아오곤 하죠. 특히나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지금 7시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메모리단에 대한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메모리에 노이즈를 일으키는 리포트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번번이 아니다, 메모리 아직 건재하다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네요. 이번엔 가트너입니다. 네, 지난주에 바로 그 마이크론 CEO의 발언을 가지고 좀 이슈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게 바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는 가트너 굉장히 신뢰 있는 조사 기관입니다. 네. 가트너에서 또 전망을 내놨는데 제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4월에도 전망을 내놓은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그 전망을 또 상향 조정하는 또 분석 보고 자료를 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2027년 제가 지난주 마이크론 CEO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또 중국 메모리 이 부분을 또 놓고서는 분석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가트너에서는 27년 공급 증설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여전히 타이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편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25년, 26년, 27년 전망 좀 확인을 해보시면 26년 메모리 전망이 280% 증가해요. 어마어마한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한 번 추가적인 상향 전망을 내놓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4월 8일 발표했던 전망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4월에 전체 반도체가 1조 3,202억 원, 2억 달러, 그리고 8월에 1조 5,552억 달러 상향 조정되는 17.8% 상향 조정을 시켜놨고요. 또 메모리 단에서는 6,330억 달러에서 8,373억 달러, 32.2%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 그 Q와 P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가격적인 피크아웃은 좀 굉장히 좀 지속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가트너에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노이즈를 상쇄시켜 가면서 또 내일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또 같이 보신다라면 중심을 또 잡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또 MLCC 기판 종목들 다 같이 해서 또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하루하루 바뀌는 이런 메모리 단 정말 이 주가 변동성 대응하시기 어려우시죠.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침에도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파트너님, 몇 시에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서부터요. 한 1시간 정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네요. 그럼 저희는 이제 바로 여의도에서 뉴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곳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
네, 오늘 8월 26일 이 오후 10시 29분입니다. 이 개장 앞으로 지금까지 1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이 원자재 상황을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WTI가 약간은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PCE 이 물가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죠. PCE가요 생각보다 우리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이 PCE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치와 전월치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의 경우에는 이 전월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원자재 상황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WTI입니다. 2.2% 하락하면서 국제유가는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약 2원 이상 올라가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1,380원 중반선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국채 금리겠죠. 미국채 10년물, 미국채 2년물 지금 이 시각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물가 지표가 우리가 우려할 수준으로 조금 나오게 되면서 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채 금리가 장단기물 모두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이게 오늘 상당히 이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시각 10시 30분 뉴욕 증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8월 26일 수요일이죠. 바로 3대 지수 현재 어떤 상황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2%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다우 지수도 0.01% 하락 출발합니다. 폭이 크지는 않지만요. 약보합 출발이라니 좀 불안불안한 그런 그림이네요.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7월 PCE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가 못했습니다. 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물가가 불안해지니까 당연히 국채 금리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겠죠. 지금 시각 큰 폭은 아니지만요. 미국채 10년물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종전에 보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기술주와 성장주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모습 오늘 그려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 디데이라는 거죠. 앞으로 발표까지 약 6시간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경계감을 키울 만한 물가 뉴스가 나오니까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섹터 분위기를 좀 보시자면요. 오늘 반도체 단이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트네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디데이라는 경계감이 다시 한번 이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메모리 단에서는 한 가지 이 악재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YMCT죠. 양쯔 메모리가 2027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세계 1위 낸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중국 쪽에서의 반도체 굴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주들 이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죠. 가이던스 실망감이 두 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큐이트 10% 이상 급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2017 회계연도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두 자릿수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줌 커뮤니케이션즈 역시 마이너스 7%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네요. 3분기 EPS 가이던스가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이 가이던스를 부진하게 발표하면서 업종 전반에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에너지주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네요.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에너지주도 동반 약세 보입니다. 이 특징주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M7 경계감이 가득한 가운데 메타의 상승이 눈에 띄네요. 1.9% 상승 출발합니다. 이 메타의 플랫폼이 아동 피해를 입혔다는 소송에 걸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측이 합의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소식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호재가 있었고요. 이어서 웨스턴 디지털은 약 1%가량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네요. 일부 채권자와 2028년 만기 전환사채 교환 계약을 체결을 했다. 어려운 말이죠.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2028년까지 갚아야 될 빚 2억 달러 정도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좀 미리 갚기로 했습니다. 문제는요. 현금이랑 주식을 같이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이 주식을 지급하기 위해서 새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생기겠죠. 이게 약간은 좀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SAP는 4% 급락 중입니다.
있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단의 약세에 또 마찬가지로 좀 일조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UBS 측에서요, AI 수익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기 때문이고요. 이어서 태양광주죠.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 5%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UBS에서 솔라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 이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장중에 이거 상승 전환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출발 상황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물가 지표가 조금 불안하게 나왔다는 게 가장 핵심이겠네요.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 이슈 브리핑에서 나눠보시죠. 네, 7월 PCE가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30분경에 발표가 됐었죠. 약 1시간 전에 발표가 됐는데, 파트너님, 그래도요, 이게 뭐 근원이 예상치를 상회한 게 아니라 헤드라인이 예상치를 넘어선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물가가 뭐 다시 재폭발했다 이런 정도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부분을 제가 빠르게 좀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는 어떤 부분을 좀 포커스 놓고 보고 있었냐면은 근원 PC가 이제 5월에 0.3이었고 또 6월에 0.1이었고요. 또 이 부분이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오늘 근원 PC 월간 해서 0.1% 이하면 시장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0.4% 이상, 0.3 이상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근원 PC는 다 부합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왔는데 헤드라인 쪽에서 예상치를 좀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는 조금 아리송해졌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오늘 저녁에 PC 나오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니까 오늘은 무리해서 뭔가를 억지로 매수할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어중간하고 애매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의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이 헤드라인 쪽에서 YOY 기준으로 해서 3.7이 나왔는데요. 5월 달에 4.1%였어요. 그리고 6월 달에 3.7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3.7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4.1에서 3.1로 둔화되었고 여기에서 0.1%라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둔화가 되지 않은 거죠.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하락 추세가 멈춰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시장에 약간의 실망감을 전해주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패드워치 툴, 이 금리 인상 가능성 전망 이 부분을 또 자극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는요. 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38%대였고 32%대였고 그리고 동결이 67%대였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인상 가능성이 40%대로 올라왔고요. 동결 가능성이 다시 60%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심리를 또 조금 자극했다. 그래서 내일 엔비디아 요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이런 부분들이 자극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예상치에 좀 못 미치거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은 또 매도, 세론이 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9월 달 들어가지고 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도 소폭 줄어든 상황이고요. 반대로 미 국채 금리 지금 30년물, 10년물, 그리고 2년물, 장기채부터 단기채까지 모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튼 상황입니다. 기술주랑 성장주에게는 조금이나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중요할 텐데 바로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일단 지금 이 시각 엔비디아 0.7%가량 하락하면서 좀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 역시나 좀 우려감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근데요, 파트너님, 이번에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조금 낮은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7거래일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잠깐 올랐다가 또 하락하고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낙폭이 네. 뭐 이렇게 폭락을 하고 급락을 하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저는 오히려 이런 흐름이 더 긍정적이라고 봐요. 오. 이미 매를 먼저 조금씩 이제 맞으면서 맷집을 좀 키워놓고 이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결과를 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다라면 또 강한 또 상승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미리 한 7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은 것은 오히려 좀 잘 됐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네. 이 이슈 이 부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믿고 가는 맛집 또 믿고 보는 영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맛집을 찾아갔는데 한 2시간, 3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었는데 맛이 기대 이하다. 그러면 실망을 많이 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2분기 가이던스, 시장 예상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1분기서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1분기의 매출이 81억 불, 이 부분이 나왔었고 2분기 회사 가이드가 91억 달러, 2분기 시장 예상은 920억, 920억입니다. 920억 이 부분이 예상이 되어졌고 3분기 시장 예상이 1,000억이 넘는 이 부분이 있는데 1,100억 이상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좀 제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골드만에서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3분기에 약 루빈 매출이 한 90억 달러 좀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매출이 1,100억 달러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감안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관전 포인트 3가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지금 성장의 축은 블랙웰이란 말이에요. 블랙웰에서 루빈, 베라 루빈으로 넘어가면서 이 공백기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한 것은 블랙웰의 수요가 매출이 유지되는 가운데 공백 없이 베라 루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베라 루빈의 매출이 3분기에 잡혀준다. 이런 부분이 가장 베스트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블랙웰이 먼저 좀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베라 루빈이 좀 늦어지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오면 시장은 또 실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전 포인트 놓고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물론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네. 두 번째로는 AI 수요의 양보다 질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순환금융 이런 부분에 노이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금융 지원 해가지고 수요를 일으키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도 없이 정상적으로 AI 수요가 유지가 되느냐, 양과 질, 이 부분을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질문을 이제 던져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지원 없이도 고객 수요가 충분한가, 이런 질문 던져놓고 그거에 대한 답, 어떤 답변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메모리 공급난과 서버 가격 인상.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공식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블룸버그 통신에서 서버 가격 내년부터 이제 15% 최대 15% 인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제 소식이 흘러나왔잖아요. 요번에 이제 가이던스 요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와 준다라면 15% 가격 인상을 한다 해도 고객들이 순순히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하시고, 또 영업이익 75% 유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AI 인프라 수요가 가격 상승을 흡수할 만큼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는 부분. 또 베라 루빈 관련해서 요번에 또 보도가 나온 것이 아까 이제 말씀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엔비디아 그록 3 이 부분을 삼성전자에서 또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관련 수혜주도 있고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내일 아침에 또 컨퍼런스 콜 내용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또 하나하나 풀어서 또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편안한 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도 실적이지만요. 가이던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어닝콜에서의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 내일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할까요?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과연 내일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할지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요. 잠시 이 지난주 종목 한번 현재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LNF 좀 궁금하네요. 네. 8월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말씀드리고 삼성전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죠. 2차 전지를 좀 중요하게 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금쪽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컨퍼런스 콜 내용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서의 고객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규모 양급제 또 계약 소식 이런 부분들을 전해드리면서 LNF를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히든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제시도 제가 히든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목요일 날 다음 날 바로 이 자리에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매수 가격 11만 원 이하 10만 원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매수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을 충분히 제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11만 원 이하 가격의 유지, 매수 가격을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 가격 10만 5천 원 평균 가격이죠. 11만 원서부터 10만 원. 그러면 지난주 최저 가격이 10만 100원이었어요. 그럼 다 체결이 무난하게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바로 또 월요일 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이 거래일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오늘 큰 움직임은 없는데 이 12만 원서부터 해서 12만 5천 원 가격은 제가 단기 저항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유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보유 홀딩 의견 드린 가격을 11만 5천 원으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11만 5천 원 가격이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9시 15분 장중 최저가가 11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 가격을 어떻게 좀 정밀하게 잡아가느냐 그리고 보유한 이후에 우리 투자자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또 매도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를 하실 때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매도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 내가 보유를 할 수 있는 기준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준 가격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더 키워가실 수도 있고 짧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수익을 점점 더 극대화해가는 투자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짧은 수익에 만족하는 투자를 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투자 전략. 이런 부분은 홀딩 가격을 잘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제가 정확한 기준 가격을 매일 아침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걱정이 하나도 되지가 않네요. 저희 파트너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 히든주 한번 힌트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 그 가트너 전망, 반도체 네. 전망 이 부분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그 그록 3 양산하는 부분, 그 부분이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거기 수혜주입니다. 그 그록 3 삼성 파운드리의 엔비디아 그록 3 양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전망이 되어진 종목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찾는 고다층 핵심 부품 기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딱 떠오르시는 종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전에 제가 히든주로 말씀을 드려서 수익을 책임진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중소형주 아니고 대형주입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세 번째 힌트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이 종목이 밴드 공부방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살짝 알려주시죠. 네, 샵 3772 여승제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이렇게 1시간이 지났네요. 정말 아쉽지만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은 이 내일을 위해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이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밤 10시 이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더 깊은 인사이트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